우리가 일본보다 한 20년 뒤를 따라가고 있어서 변화가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돈을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맞춰 사는 능력이라는 그 생각이 정착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강창의 행복 100세 자산 관리 연구회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어렵게 오셨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네. 최근에 이제 행복 100세 자산 관리 연구회 네. 이제 대표를 맡으시면서 네. 또 자산 관리와 네. 뭐 연금, 네. 그다음에 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 뭐 네. 이런 얘기를 뭐 꾸준히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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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여쭤보면, 네. 네. 일본 통이셨는데, 현재 한국이 이제 뭐 고령화 등 문제를 겪은 일본과 네.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네.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도 언젠가 하셨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요, 그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아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일본은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고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인데 뭐 몇 년 지나면 또 우리가 더 일본보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또 그리고 고령화 뭐 이것도 이제 일본과 비슷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그 고령자의 비율이 7%를 넘었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령화 사회가 된 거는 우리가 일본보다 30년 뒤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시니어의 비율이 20%를 넘었으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초고령 사회가 된 거는, 우리가 일본보다 한 20년 뒤를 따라가고 있어서 이제 그 변화가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고령화의 속도거든요. 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 고령화의 속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20% 넘을 때까지 기간을 고령화의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4배, 5배의 속도로 빨리 가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일본이 이렇게 30년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른 게 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지만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직업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이의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오히려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구조와 우리나라 자산 구조가 전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30%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비중이 지금 특히 노인분들은 한 80%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일본과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괴로울 거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퇴직 연령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년이 6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고, 일본은 지금 65세인데 자기가 희망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70세까지는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금 준비입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도록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 내지 70%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밖에 없으니까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가계 부채입니다. 그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우리나라는 50대라고 그러는데요.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 800이에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있는 사람은 몇 억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하락되면 이 하우스푸어가 엄청 나올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분지 부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연령대별로 볼 때 일본의 경우에는 40세 미만이 188%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도 빚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빚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30세 미만이 최고 198%인데 퇴직을 해도요 49% 절반 정도의 빚이 그냥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거 나타날 때 이 부채가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이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이런 것들은 일본과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노파산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듣고 뭐 그냥 상황이 비슷하겠거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령 세대들은 아직도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버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퇴직을 하는데도 뭐 1년에 여행 한번 해야 되고 자동차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이렇게 단련이 돼가지고 뭐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하는 마음가짐이 이미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고령화가 이렇게 일본이 좀 앞서가고 뭐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 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예. 일본은 30%대인데 우리는 이제 거의 80%, 예. 80%에 육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일본보다 10년이 더 빨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고령화의 더 속도가, 총알같이 예. 예. 고령화의 속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알같이 적응하느라 네. 좀 더 팍팍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저희도 뭐 아직도 뭐 이렇게 뭐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에서 아니면 더 내가 좀 더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들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분들이 많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년, 40년 이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소비 이것만 뿐이 아니고 매사를 보는 눈이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뭐 그런 거에서 적응이 돼 있고 또 원래 이제 뭐랄까 그 노인들의 사회적인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돈을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맞춰 사는 능력이라는 그 생각이 정착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뭐 우리가 벌어야지 뭐. 벌어서 쓰면 되지 이런 건데 일본은 번 만큼 쓰는 거지 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성장 시대에는 그게 참 좋은 마인드인데요. 사실은 지금 1% 이 성장률 시대에는 그게 뜻대로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과 우리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다는 말씀 해주셨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계신 곳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인데 이제 딱 들어보면 행복한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요거 이제 바로 이제 떠오릅니다. 직관적인 이제 회사명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은퇴예요. 은퇴. 이제 뭐 아직 젊은 친구들에게 먼 얘기이지만 저희 이제 자이언티비의 독자들에게는 뭐 그리 멀지 않은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제 성공적인 은퇴, 그러니까 행복한 100세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보통의 질문은 뭐냐면
노후 자금이 몇 억 있으면 돼요. 몇 억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뭐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재산의 자산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20, 30대는 할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 뭐냐 노후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연금은 한꺼번에 많이 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은 금액을 20년, 30년, 40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거 그게 노후 준비거든요. 그거를 일찍 시작하고 그중에도 퇴직연금을 이렇게 가입해서 연금 자산을 이제 운용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DC형이 대세가 되니까 연금 자산을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해주는 DB형보다는 지금 우리도 벌써 인원수로 보면 DB형이 앞섰거든요. DC형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그 공부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이런 준비가 이제 또 두 번째 할 일이고요. 자산관리 공부를 하는 게. 그 다음에 그 20, 30대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일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20, 30대 그 세 가지를 하는 거가 그게 노후 준비고요.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은 이제 슬슬 건강의 신호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또 아플 수가 있으니까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그게 건강 리스크 관리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근검 전략하는 나라인데 자식한테 돈 퍼붓는 거는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이 40대 시작해야 돼요.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게 40대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50대에서 60대에 할 일은 뭐냐면 아까 부동산밖에 없는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환갑 나이쯤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되도록 구조 조정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퇴직하기 전에 가계 부채를 갚는 노력을 제 1순위로 둬야 된다. 그러고 퇴직해야지 괴롭지 않거든요. 그 가계 부채 갚는 거하고 가계 자산의 구조를 바꾸는 거, 비율을 바꾸는 거, 이게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인데, 그리고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이 돈, 건강, 외로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돈이 되는 일이든 그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런 일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이든 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 일을 할 건가 하는 걸 준비하는 게 또 50, 60대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그런 준비를 하고 퇴직해야지 괴롭지가 않죠. 근데 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몇 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